금일은 옵션에 대한 상품, 파생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09년도 파생 전문가다라고 오늘의 지수를 맞춘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승하면은 콜옵션을 사면 레버리지 상품으로서 크게 먹을 수 있다,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초보적인 주식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편할 수 있지만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시립도서관에서 빌렸는데 한 책이 들어오는 거예요. 삼산 이수님이 쓴 이 선물 옵션에 대한 책이에요. 이 삼산 이수님은 정기원 씨라고 해가지고 선물과 옵션에 들여올 때 그 시스템을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때 당시 제 지식으로는 이거를 이해를 못할 수준으로서 어려웠어요. 거기 보면은 전략들이 나오는 거예요. 합성 전략, 커버드 콜, 스트레들, 스트랭글, 매도, 버터플라이라는 게 네이키드 상품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걸 보다 보니까 두 가지로 옵션은 기억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변동성 상품이다. 프리미엄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를 맞추는 거지, 방향을 맞춰가지고 콜옵션을 사면은 위로 갈 것이다, 옵션을 가면 아래로 갈 것이다, 이게 틀린 거예요. 변동성이 커지면 콜을 사든 풋을 사든 수익이 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 상품이라는 거는 변동성 상품이다, 그러면서 소모성 상품이다, 매월 끝나니까. 이게 소모성이고 변동성 상품이고 그리고 해지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 사이에 카운터 파트너가 하는 모든 거기 때문에 고수, 하수, 전문가 이런 게 없어요. 그야말로 엄청난 도박이에요. 그럼 그 어떤 도박인가라는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드려보면, 금일 이게 옵션 테이블이에요. 콜옵션은 초반부터 녹기 시작해가지고 100%까지 결제 들어가기 전에 거의 다 녹았어요. 이게 320과 322.5인데 엄청나게 녹았죠. 거의 다 녹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00%가 깡통이 됐다. 중간중간에 변동성은 있었죠. 풋옵션은 600%, 700%, 막판에 6포인트가 빠지면서 325포인트가 315포인트까지 6% 정도, 600, 700% 터졌는데 동시호가에 1% 올리면서 다 꽉 만들어버린 거죠. 영원이 되는 거예요. 양쪽으로 다 꽝을 만들었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바로 옵션입니다.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차트로 보면 322.5 콜옵션인데 처음부터 녹기 시작해가지고 3.0에서 시작해서 4.0까지 갔다가 한 30% 줬다가 뺏기 시작해가지고 2시 50분 이후에 보시면은 0.14까지 빠져요. 91.91%인데 거의 95% 이상이 손실을 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1,000만 원 들어갔다라고 하면 50만 원도 안 남은 거고요. 풋옵션을 보여드리면은 여기서 샀다라고 하면 0.07까지 빠지니까 거의 깡통이 됐다가 그게 또 회복을 해가지고 이게 3.18까지 6배 정도가 터져요. 6배 터졌다가 이때 정리를 못 해가지고 들어갔다라고 하면 1.76인데 결제는 0원이에요. 10분 사이에 하는 사이에 막 4배, 5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하다가 동시효과에 그냥 결제 들어가 버린 거, 500만 원을 결제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게 0원이 된 거예요. 0원. 이게 왜 발생하느냐, 기관과 외국인 사이에 서로 간에 결제 포인트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동시효과에 하한가도 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이러한 부분들이 또 있고 한데 그걸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간에 정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이거는 그들만의 메이저들끼리만 아는 거예요. 삼성전자로 해지 거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메인이에요. 1,000억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해도 안 돼요. 과거에 최태원 회장이 시장에 많은 돈들 베팅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검찰 수사도 받고 그랬는데 안 돼요. 그러한 부분들도 안 돼요. 개인들이 여기서 깝죽대고 100억이 들어간다, 100억, 그럼 타겟이 되는 거죠. 전체 돈이 다 날리는 거예요. 상장 폐지가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먹튀, 스캘퍼들이죠. 스캘퍼, 데이 트레이더도 아니고 스캘퍼, 1분, 10분 사이에 모든 쇼부를 본다라고 하는 스캘퍼들. 그렇기 때문에 옵션은 스캘핑으로 접근하는 게 맞아요. 잘한 게 아니라, 그게 실력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았다라고 접근을 해요. 로또에 맞았다라고 접근을 해야 돼요. 욕심에서 결제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말짱 도르묵, 깡통이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옵션이다, 분명히 이야기를 드리고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카운트 파트너라고 해가지고 서로 간에 삼성전자를 K200을 가지고 조정을 하고 현물을 조정할 수 있는 주체가 메이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골드만삭스라든지 메릴린치라든지 이러한 증권사들, 거기에 자산운용사들, 퀀텀 펀드라든지 조지 소로스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보는 게 이 파생이에요. 개인과 그들과는 동일한 포지션 자체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개인 투자자에 들어오는 자금들, 그게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간에 들어올 수 있는 포지션들은 얘네들이 매도 포지션을 잡는 부분들에서 개인이 매수 포지션이 들어오는 부분들이고, 뭐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안 하는 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네이키드로 이걸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결론은 여기서 이만큼을 수익을 냈다라고 해도 장기적으로 결국에는 매일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언제고 영원히 되는 부분들은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박하고 똑같아요. 카지노 가가지고 뭐 블랙잭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것들 내가 잭팟을 터트릴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들, 그거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보다 이게 더 위험하다. 이거 잡힐 듯 말 듯 하게끔 보이거든요. 요즘 굉장히 시스템이 빨라지고 하기 때문에 개인 포지션 잡는 부분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들과 겹치기 때문에 카운팅이 되는 부분들, 또 빅데이터가 워낙 발달돼 가지고 데이터 분석에서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정확하게 일일이, 그리고 계좌 수가 많지 않아요. 매일 돌아가는 계좌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좋지 않은 거예요. 지금 만약에 뭐 수익을 낸다라고 해도 언젠가 그 시스템이 확 바뀌어버리면 그 사람이 타겟이 뭐 옵션 스캘핑을 한다, 선물 스캘핑을 한다. 그게 과거에는 가능했어요. 전용선 쓰는 부분들, VVIP에게는 전용선을 줘요. 그러면 옵션이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빨리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거 못 잡아요. 잡았을 때는 어느 누구도 다 예측할 수 있게끔 기관과 외국인이 거기서 조정을 또 보이죠. 10%, 20%. 털리고 다시 가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우선적으로 치고 손실이 우선적으로 나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트레이딩룸에서 강사세요.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시고 선배님이신데 매달 500만 원씩 물을 길러온다라고 해가지고 종잣돈을 가지고서 계속 쏘는 거예요. 계속 실패를 하다 한 번은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배가 올랐으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2배가 올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당연히 이익 실현을 해야죠. 제가 그랬죠. 어우 많이 드셨다고 막 이익 실현을 해야죠. 그런데 아니야 하면서 내 인생 일대의 기회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그게 뭐 반타작이 나고, 가만히 또 반타작 나도 본인이 이익의 반타작이거든요. 50% 수익은 확보를 했으니까 그걸 먹고 튀어야죠. 500만 원에 250만 원. 근데 그걸 그냥 멍하니 보시는 거예요. 다 결국에는 500을 또 다 날리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수학 강사님은 한 번도 드시질 못하셨어요. 트레이딩룸에서,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손꼽히는 증권사에서 추천을 할 정도로 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합성 전략이라는 걸 해서 선물과 옵션 트레이딩을 했는데, 커버드 풋이라는 전략들이, 근데 커버드 풋이라는 게 원래 없어요. 선물 매도, 풋 매도인데 2011년도 이때 당시 10억을 가지고서 월 2천씩 계속 뽑아오는 전략만 가지고 증권사에서 관리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 트레이딩룸에 들어오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전략은 답답하기도 하고 2%월 2% 수익 내는 전략이기 때문에 파생에 들어오신 분들이 다들 원하는 건 해지적인 부분으로 월 2%를 먹기 위해서 원하지 않잖아요. 주식으로도 월 2%를 먹는데 안전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신경 쓸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먹는 것보다는 네이키드로 시원시원하게 뭐 500만 원을 질러가지고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막 이런 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와 보고서 이 전략을 취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거죠. 2014년 옵션 승수제 생기면서 이제 개인들을, 대부분의 큰 손들을 타겟으로 하게 된 거죠. 일반 개인들이 다 사라지니까 큰 손들이 타겟으로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 세밀하게 델타를 맞추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국내 파생 상품을 아예 손을 띄었어요. 옵션에 대한 접근이다. 거의 끝난 종목이에요. 기관과 외국인이 털어먹는 전략들, 카운트 파트너라고 해서 수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의 희생을 통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외국인이 차입 공매도가 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ETF라든지 내지는 파생 상품을 통해서 포지션을 쌓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공매도가 9월 달에 풀린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은 위아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위아래 변동성을 주면서 포지션을 쌓아가야죠. 지금 공청회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해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신규 매수가 안 되고 기존 포지션을 다 정리를 하면서 떠날 수 있다라는,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국 증시에 폭락을 가져올 수 있고 한국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다 맞는 얘기예요. 현재도. 그러니까 장중에 공매도를 엄청나게 쳐놓고 차입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기관은 차입 공매도가 되기 때문에 그 결제될 때쯤 되면은 차입시켜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장 끝나고 나서 차입시켜버렸다. 그러면 끝이에요. 장중에 밑으로 내려쳐도 상관없고 그러한 프리미엄을 갖게끔 하는 부분들, 이게 불법이잖아요. 불법이 장 끝나면 합법으로 변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치권으로 자금으로 들어가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경제를 장기적으로는 다 말아먹는 부분이고, 이런 것은 헌법상으로도 위배가 되고요. 지금까지 계속 고쳐지지 않는지 상당히 지금 문제고, 국내는 완전히 바뀌어야죠. 전일과 같은 경우 옵션 만기에서 줬다 뺏는 부분들, 이게 시스템이 점점 빨라지고 나중에는 이것보다도 더 빨라져요. 더 빨라지고 더 정교해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파생 딜러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시스템이 그걸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훨씬 더 빨라요. 알고리즘으로 다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인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딜러가 필요 없어요. 딜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성적이지 못하죠. 근데 프로그램이라는 것, 그러한 감정 개입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건 터미네이터로 단순히 수익을 올리는 데만 집중되기 때문에 점점 더 프로그램은 정교화되고 고도화되면서 빨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매도라는 제도는 반드시 좀 손을 봐야 돼요. 장중에 무차입으로 쳐놔요. 그냥 밑으로 그냥 다 때려버려도 돼요. 다 때려버린 다음에 장 끝나고 차입시켜버리면 그냥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제도고, 그 엄청난 불법이 지난 10년간 96%의 개인들이 사라진 이유는 그런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장중에 테마라든지 우량주라고 해도 2, 3% 올랐다가 다시 보합가거나 시가 부분으로 가는 대부분의 이유들, 개인들이 붙으면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을 다 죽이겠다라는 거죠. 그 수익이 엄청나죠. 집계가 안 되는 수익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입니까? 엠바고라는 것은 정부에서 또 밀박까지 깔아주면서 좋은 뉴스에 대해서는 전부 엠바고를 걸어놔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8시에 자료 발표하면 한두 시간 엠바고 다 걸어놓고 기관과 외국인에게는 정보를 다 제공을 한 다음에 너희들 먼저 포지션 다 짜고 2시간 후에 이거 엠바고를 풀어라. 뉴스로 떠올라라. 그럼 이미 지수가 상승했거나 하락했거나 누구 위해서 하는 겁니까?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반 개인들은, 너희들은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라. 이 정부의 비대칭성, 이건 비대칭성이 아니라 헌법에 위반될 수 있는 사항들이에요. 지금 증권시장 전체가 다 조목 다 보면은 불법적인 개념들, 헌법에 위반되고 거기서 책임을 지지 못할 상황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삐뚤어진 불법적인 상황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증권사 대표이사들이 반성을 해야 돼요. 전 증권사 대표가 나와가지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그러한 절차를 한 번은 거쳐야 된다라고,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혁명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아무쪼록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